다들 한 주 잘 보내셨죠? 뭐 저번 주는 이제 봄의 화가 이제 끝났었고, 이제 요번 주부터 이제 봄의 토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봄에 토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간목 같은 경우는 이제 큰 나무로 묘사를 했고, 을목 같은 경우는 잡초로, 그다음에 이제 병화 같은 경우는 태양, 정화 같은 경우는 이제 모닥불, 열기에 해당되는, 뭐 병화는 빛에 해당되고, 정화는 모닥불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제가 무토는 뭐라고 했죠? 무토는 그냥 일반적인 여러분들 이 무토 자체는 뭐냐면 좀 오바스럽게가 아니라 해발 한 8,000m 이상이 되는 이 산의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토는 평지에 해당되는 혹은 걸음에 해당된다고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무기토에 대한 그 인식을 일단 한 다음에 오늘의 이제 수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바로 들어가죠. 바로 오늘 이제 요걸 할 건데, 요건 뭐냐? 이제 첫 구절이에요. 봄의 토에 대한 첫 구절이야. 봄에 대한 첫 구절. 요 말이 뭐냐? 생어춘월, 기세허부, 희화생부, 오목태가라 그래. 요 말이 뭐냐면 봄철에 태어났으니, 뭐가 봄철에 태어나? 뭐가 오늘 뭐 하고 있죠? 봄에 토를 하고 있다고. 봄철에 토가 태어났으니 그 기세가 허부하니 화의 도움을 기뻐하며 목의 기운이 지나친 것은 미워한다라 그래. 요 말이 뭐냐? 요 말에 봄철에 태어났으니 그 기세가 허부하니 라고 그랬죠. 허부하니. 해서 화의 도움을 기뻐하며 라고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자고. 일단 여기서 말하는 거는 무토보다는 좀 기토에 가깝게 설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 이 구절에 대한 거는 기토를 설명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죠? 요 기토가 이제 봄에 왜 허부하냐, 왜 좀 이렇게 허부하냐라고 왜 설명을 하냐면, 일반적이게 이 기토라는 거는 가을에 낙엽, 나뭇가지나 낙엽이나 벌레나 이런 게 이제 자빠지면서 땅에 떨어지면서 겨울 동안에 얼고 녹고가 반복을 해서 그게 좀 으스러진단 말이야. 으스러짐으로 인해서 땅 속에 양분이 고이면서 얼고 녹고를 반복해서 봄철에 오게 되거든. 해서 내가 좀 초봄에 해당되는 인월과 묘월에는 한기가, 추위가 아직 있다 그랬죠. 이 양분을 아무래도 꽁꽁 얼어있고 겨울 동안에 양분을 갖춰온 게 겨울 동안에 얼고 녹고를 반복해서 약간 좀 단단하게 얼어있단 말이야. 이러므로 인해서 화를 보면 기뻐한다라는 건데, 어떤 화냐?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병화에 대해서 태양이 그냥 만물을, 뭐 기토에 해당되는 만물을 그냥 집안이라고 하면 얼어붙어 있는 땅을 녹여줌으로 인해, 뭐 여기 안에 막 양분들이 막 여러 개가 있을 거란 말이야. 녹여줌으로 인해 자신의 얼어붙어 있는 양분을 풀어버리니 아무래도 기뻐한다라고 그래요. 기본적이에요. 근데 내가 얘기했지만 정화는 좀 모닥불에 해당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모닥불이 만물을 좀 이렇게 온화하게 해준다라는 게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실. 뭔 말인지 알겠죠? 요 개념을 일단 잡고 넘어가야 돼. 근데 만약에 이 병화라는 게 자체가 없으면 이 땅에 해당되는, 땅은 내가 그냥 기토라고 그랬어요. 기토 걸음이나 그냥 평지로 보라 그랬어. 땅에 해당되는 이 기토가 마냥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인월에 태어난 기토다. 그래서 인월에는 한기가, 내가 겨울을 지나서 막 한기가 있다 그랬잖아. 묘월도 이제 비슷하긴 하지만, 묘월 같은 경우도 봄에 태어나서 다시 한번 반복적이게 똑같은 말을 하지만, 겨울에 봄, 이제 겨울을 지나온 이제 막 한기권에 놓여 있는 인월 같은 경우는 꽝꽝 얼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땅의 대지 자체가 기어코 양분이나 이런 게 풀리지 않으니, 뭐 여기 앙상하게 아무것도 있을 거 아니야. 봄에 이제 나무라는 게 뭐 이렇게 약간, 지금은 이제 묘월에 이제 앞두고 있어서 밖에는 이제 꽃이 살짝 이제 뭐 이파리가 피긴 하지만 앙상할 거 아니야. 이 앙상한 목을 성장시키기에는 다소 얼어붙어 있는 상태로는 힘드니 병화를 만남을 기뻐한다라고 기본적이게 알고 있으면 돼요. 이 병화를 보지 못하면 이 땅이라는 애들이 아무리 양분을 가지고 있어도 얼어붙고 꽝꽝 얼어있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양분을 주기가 좀 다소 어렵다라는 거야. 어렵다라는 거. 게다가 이 무기토들한테는 사실 정체성이, 목이라는 거는 봄이야, 화라는 건 난 여름이야, 금이라는 건 난 가을이야, 토라는 건 난 겨울이야 이러는데, 이 무기토는 정체성이 없거든. 그래서 이 무기토한테 이 정체성을 부여하는 거는 좀 아이러니하지만 여러분들, 초학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다 그러면, 봄에 태어난 기토는 역시나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 양분을 품과 동시에 목을 성장시키려는, 양분을 성장시키려는 기본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화를 필연적으로 봐야 아무래도 목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좀 유리하다라고 보면 돼요. 또한 목을 성장시키는, 이게 좀 유일한 건데, 특히 이제 뭐 임묘진을 봄이라고 하긴 하지만 내가 진월은 좀 여름에 가깝다고 여러분한테 잠깐 설명했을 거야. 근데 임묘진이 봄이지 어떻게 진월이 여름이냐라고 하긴 하는데, 이게 목이 사실 진월에 성장이 이미 다 끝난 상태라 그래서 여름을 좀 보긴 하지만, 특히 인이나 묘월 같은 경우에 태어난 이 기토는 여명이라는 기준, 남자, 관성이잖아요. 그죠? 관성. 생물학적으로 남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남자, 뭐 연애를 하든 남편 만나든 기어코 내가 얘를 성장시켜야 된다는 사명이라든지 키워야 된다는 사명, 혹은 내가 떠받들어 줘야 된다는 사명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꽝꽝 얼어있는 상태에서는 내 남편을 도저히 성장을 시킬 수 없는 명예 기본적으로 타고났겠죠. 또한 관이니까 직장의 개념보다는 내가 관성은 직업의 개념으로 좀 보냈어. 직업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입지나 타이틀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얼어만 붙어 있으면 굉장히 불리하다라는 거, 불리하다라는 거. 또한 이 기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양분이잖아. 그래서 병화를 일정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목한테 나의 양분을 기어코 내줄 만한, 내 전부를 내줄 만한 상황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봄에 태어난 기토는 병화를 필히 봐야 된다. 그래야 목을 성장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병화를 보는 게 기쁘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기쁘다라고. 단, 목의 기운이 너무 왕상한 경우, 여기가 육식갑자가 이렇게 떨어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목이라고 하자고. 그냥 게다가 목만. 목이 그냥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 여기든. 다시 써드릴게. 좀 지저분하니까.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도 목이 있고, 여기도 목이 있고, 병화가 있고, 뭐 인월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기토가 있고, 뭐 여기도 뭐 목이라 그러고, 여기도 그냥 목이 있다고 그러고 하죠. 아까 전에 이제 구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목의 기운이 지나친 것은 미워한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말이 뭐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워한다라는 거야. 미워한다. 슬프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미워한다, 내가 죽는다, 이런 개념보다는 미워한다라고. 왜 미워하냐? 아까 전에 설명한 요거랑 똑같아. 봄에 인월에 태어나거나 묘월에 태어난 이 기토는 기본적으로 땅이라는 게 얼어붙어 있어. 얼어붙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양분을 제대로 성장을 시키기가 어렵다라고 그랬어. 풀어가지고 목을 성장시키기가. 하지만 태양이라는 병화 자체가 기본적으로 떨면 만물이 온난하게 녹아내림과 동시에 얘네들이 미생물들이 활발성을 띠면서 양분이 비로소 목한테 전달이 되겠죠. 그죠? 근데 목이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러 가지의 목의 형태가 좀 많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양분에 비해서 얘한테도 줘야 되고, 얘한테도 줘야 되고, 얘한테도 줘야 된다는 집중적이 아니야. 또한 한 가지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땅이라는 게 양분이 너무 많이 빨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좀 골아버리는, 아무래도 좀 형태가 유지가 안 되는 좀 아무래도 양분이 없는 그런 형태가 좀 드러나죠. 해서 나의 전부를 너무 많이 에너지를 주게 되니 좀 미워한다라는 거야. 단, 무기토는 생장소멸의 법칙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이게 뭐 중내 만에 이런 건 없어. 그냥 미워한다. 또한 그냥 그런 상상을 해보자고. 우리가 그냥 연인과 이렇게 데이트를 갔어. 연인과 어디 막 숲이나 이런 데이트를 가서 막 꽃구경 갔단 말이야. 근데 이 땅이라는 이 매립된 막 그런 땅 말고 일반적인 땅에서 꽃들이 많거나 나무들이 많으면 우리는 땅을 볼까요? 그 나무나 꽃을 볼까? 나무나 꽃을 보게 되지. 해서 봄에 태어난 기토의 형태에서는 목이 너무 과하게, 지나치게 목의 기세가 흔히 말해서 좀 과하게 많다라고 했을 때는 이 기토, 땅이라는 애가 기본적이게 시야 자체가 얘한테 보게 되거든. 목한테. 잡초든 꽃이든 뭐 나무든 이런 목한테 집중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지 않은, 또한 내가 잊혀지는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냥 미워진다라는 거야. 미워진다. 내가 가려지니. 결국 나는 병화, 태양을 봐서 목을 성장을 시켜서 아름답게 성장을 시키고 꽃을 피게 만들었지만 그럼으로 인해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얘가 주인공이 되는. 해서
봄에 태어난 기토가 목이 다수적이게 많으면 목 때문에 흔히 여명 기준하에 이제 남자로 인해서 내 인생이 잊혀지게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 밉다라는 거야. 하지만 기토는 기본적이게 목을 성장을 시키고 봄에도 또한 여름으로 가는 진월 같은 경우에 이 기토들은 일반적이게 목을 지탱을 해줘야 된다는 기본적인 사명감이 있어. 성장도 시키지만 목에 뿌리를 또 받쳐주잖아. 해서 어떤 남자한테 잘하면서도 그 남자가 쓰러지지 아니하게 끝내 내가 지탱해주는 기본적인 습성이 갖추고 있다고 보면 돼. 해서 뭐냐, 봄에 태어난 기토들은 얘기하면 돼. 네가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름답고 할지언정 남자한테 너무 많은 걸 쏟아붓는다라가 되는 거야. 또한 남편에 대한 쏟아붓는가 관심으로 흔히 말해서 내조나 외조 또한 하게 되더라도 너의 남편이 잘나질 뿐이지 너는 비로소 잊혀지게 된다라고 잡아준 거예요. 목기가 너무 과할 경우에. 근데 이 기토는 나 자신의 양분으로서 목을 성장시키고 또한 목에 뿌리를 받쳐주는 거를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해. 흔히 말해서 이제 그야말로 그런 거 있지. 그야말로 옛날 막 조선 쌍팔년도 막 이런 거 있잖아. 여자가 남자를 딱 지탱해가지고 그걸로 행복감을 느끼는. 기본적이게 이런 게 좀 깔려있다고 보면 돼요. 기본적이게. 반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태양이라는 게 없으면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목을 성장을 시킬 수가 없어. 해서 특히 여명들 중에서도 연애 못하고 약간 어버버버하고 남자한테 당하고 이런 애들 있잖아. 남자를 비로소 성장을 시키지 못하며 내가 남자의 기운을 받쳐주지 못하니 연애가 쉽사리 안 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이런 거를 따져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의 구조는 뭐냐면 무토보다는 기토에 대한 설명을 하는 맥락이다라고 기본적으로 잡고 들어가면 돼. 알겠죠? 이 무토라는 거는 이제 뭐 추후에 어차피 설명하겠지만 이 무토는 내가 산이라 그랬잖아. 산이 되게 높고 이러면 땅 속에서 자라려는 이 생명 에너지들이 이 산을 뚫고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 기토, 얇은 기토를 뚫고 올라오는 것에 비해서 좀 힘들어. 그냥 산으로 묘사한다 그러면, 아리송한다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내가 하나 적을게. 기토는 한 요 정도 땅이란 말이야. 근데 무토의 땅은 뭐냐면 한 요 정도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땅의 형태로 생각을 하면 돼. 여기서 에너지를 받는 나무라든지 혹은 잡초가 씨앗이 뚫고 올라오기가 아무래도 버겁겠죠. 그래서 또한 이 기토는 땅의 형태, 물론 이제 산도 땅이긴 하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이 기토는 흙의 형태에 가깝다고 하면 무토는 뭐야? 집안이잖아. 집안이 멘틀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과학 시간에 학교 다닐 때 배웠죠. 멘틀 운동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집안이 올라선 거잖아. 그죠? 그래서 아무리 산이 얼어있든 혹은 뜨거운 거에 있어서 활활 타든 이 땅이라는 거는 강한 화기에 인해서 마르거나 과한 수기로 인해 가지고 질퍽질퍽거리고 그냥 흙탕물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산이라는 거는 아무리 뜨거워도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물로 갖다 세려 박아도 이 산의 형태는 사라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토의 개념 자체는 좀 기본적이게 좀 틀린 개념으로 좀 바라보자라는 거야. 그냥 내가 얘기한 거는. 그리고 이게 사실 기토에 대한 성질이긴 한데 물론 이제 가을이나 겨울은 해당이 안 되지만 봄이나 여름에 기토에 해당되는 애들이 목을 어느 정도 지지나 천간, 간이나 지에 어느 정도 띄우고 있으면 여명들 특징. 남자를 만나서 최소한 나의 것을 많이 내어주거나 나의 양분을 내어주지. 나의 양분을 내어주면서 보면은 나무의 뿌리를 지탱해주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내 집이 먹고 살만해 여잔데 근데 내가 배웠던 거 내 환경을 남자를 성장시키는 데 갖다 써버려. 예를 들자면 어미한테 받은 사랑을 남편한테 고로시 갖다 박아주는. 또한 목에 뿌리를 지탱해주는. 남편이 힘들다 뭐한다 그러면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남편의 의지를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이제 뭐 나무는 역시 잡초나 나무는 땅에 기대서 살잖아. 해서 남편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이런 확고한 게 좀 타고나 있긴 해요, 애들 자체가. 그래서 기토들한테는 특히 봄이나 여름에 그러는 거야. 야, 남편한테 어지간히 좀 잘해라 라고. 남편한테 신경 좀 그만 써라. 이 기토들이 어느 정도 이제 구조가 받쳐주고 이러면 남편밖에 몰라, 은근히. 그래서 어느 정도 연애를 하게 되면 내 남자밖에 모른다, 이런 기본적인 게 좀 따라와. 단 목에 문제가 다소 생기거나 목의 형태가 좀 질이 다소 떨어질 때는
내가 한 남자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남자 또한 취향 이거는 내가 조금 그냥 이 얘기하는 건데 좀 취향적인 게 좀 독특해지는 경우도 좀 다주적이 좀 많아요. 왜냐 이 기토는 목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성격적인 부분이 가장 많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알겠죠. 그래서 오늘의 구절 생어춘월 기세어부 희화생부 오복태과 요 말이 그야말로 봄철에 태어났으니 그 기세가 허무하니 봄철에 토가 어떤 토라 그랬죠? 기토가 태어났으니 그 기세는 허무하다고 해서 왜? 추운 겨울날을 이제 지나와서 꽝꽝 얼어있기 때문에 그 기세는 허무하다고 그래. 해서 화의 도움을 기뻐한다. 화의 도움은 병화를 기뻐한다. 그죠? 병화를. 또한 병화를 이제 보고 나서 목의 기운이 지나친 것은 미워한다라는 거야. 왜? 너무 많은 목에 양분을 주고 성장시켜서 내가 뿌리를 아무리 목들을 지탱을 해주더라도 나무가 많을수록 잡초가 많을수록 흙은 가려지는 형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웃긴 게 뭐냐면 봄에 태어난 특히 인월과 묘월에 태어난 이 기토들은 연애 혹은 결혼을 한 이후에 남편한테 에너지를 많이 쓰게 돼. 해서 이게 좀 기운적이게 좀 빨리 늙어. 에너지나 이 기운이 좀 남편한테 빨리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게다가 남편을 좀 따라가는 약간 이게 이제 내격 말고 이제 막 종격 같은 경우 이제 종격이 이제 따라간다. 내 기세가 약해서 따라간다라는 그게 이제 종격의 개념이 좀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랑 틀려. 근데 그거랑은 혼정이 다르고 좀 목을 따라가는 목을 위에서 존재하고 목을 따라가고 목을 받쳐주는 존재로서 좀 많이 살아가기 때문에 기본적이게 그런 걸 받쳐준다라고 보면 돼. 알겠죠? 그래서 그거야. 봄에 태어난 기토가 목이 너무 과해 이러면 야, 너 씨발 좀 남편한테 어지간히 오냐오냐 해줘라 라고 하는 거고 목의 기세가 혹은 어느 정도 적당히 떠있다라고 하면 그냥 남자한테 적당히 그냥 의미 부여를 가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토들이 특히 여명들이 관을 바라볼 때 남편, 남자친구 연애 관계에 있어서 좀 의미 부여하는 애들이 많아. 하고 내가 얘기했지만 목의 상태에 따라서 얘네들은 좀 취향이 기본적으로 좀 독특해져. 애들이 좀 특징이 목의 상태가 어떻게 놓여 있냐에 따라서 취향이 좀 독특해지는 이런 경우들이 기본적이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되든 간에 이거는 이제 인묘, 봄에 해당되는 인묘만 되고 이제 여름을 바라보고 있는 진월 같은 경우는 좀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동일하지만 진월 같은 경우도 그냥 다 동일해. 인월이든 묘월이든 진월이든 태어난 기토는 반드시 병화를 띄어놔야 돼. 또한 목기 또한 띄어놔야 일단 부기를 일단 잡아주는 거야. 부기를. 알겠죠? 부기를. 예를 들어서 이 기토가 뭐 병화를 못 봤다. 목기는 과한데 병화를 못 봤다라고 하면 아무리 나무들이 많아도 아무리 잡초라는 씨앗들이 있어도 땅이 병화를 보지 않아 얼어있던 거를 꽝꽝 얼어있는 양분을 녹여주지 못하니 이 목을 도저히 성장시킬 수 없거든. 하니 얘기하는 거야. 야, 너 남편은 백날 열심히 살아봐야 안 된다더라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안 된다더라. 왜 안 돼? 이 기토의 양분을 비로소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토는 일단 세트야. 병화랑은 보면은. 일단 병화가 뜨고 안 뜨고 자시로 이 신분체계가 좀 많이 갈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할 거고 이 봄의 토에 대해서는 좀 구절이 좀 짧아 해서 금방금방 끝날 거고 그래서 오늘은 뭐 굳이 어려운 거 없죠. 굳이 화의 도움을 기뻐하니 정화가 아니라 병화를 기뻐하는 거야. 병화를. 그죠? 이 모닥불은 초봄에 만물을 온난하게 기토로서 나를 온난하게 해줄 정도의 상태가 안 되거든. 뭐 당연하잖아. 뭐 만물을 뭐 모닥불 피워가지고 온난하게 할 거야? 봄철에 말이 안 되잖아. 태양은 좀 떠야지. 그죠? 뭐 비닐하우스도 마찬가지고. 비닐하우스 속에서나 뭐 그런 건 이제 현대적인 이제 그런 거지. 그런 거를 제외하고. 그래서 오늘 구절은 굳이 어려운 건 없고 한 요 정도의 일단 개념만. 내가 알려드린 거 있죠. 처음에. 이제 간목은 큰 나무, 을목은 잡초, 병화는 태양, 빛에 해당되고 정화는 이제 모닥불, 뜨거움이나 열기에 해당되는 계절에 있어서 자체적인 힘이 있는 경우가 있고 자체적이게 힘이 없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도. 그 다음에 무토는 큰 산,
봄의 토르라는 거기 때문에 역시나 무토는 큰 산으로 묘사하고, 여기서 그냥 무토만 하나 설명을 하자고 하면, 그냥 뭐 병인월에 무토가 있다고 보자고. 이 무토가 있으면, 이 무토도 역시 병화를 보면 온난해지긴 해. 얘도 겨울을 지나서 약간 외관상은 약간 차가운기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무토는 자체적인 안에 좀 화의 기운을 들고 있긴 한데, 이건 아직은 여러분들 이해할 정도는 아니고, 그래, 두꺼운 이 땅을 한 요만큼 시멘트라고 생각을 해. 그냥 시멘트, 두꺼운 시멘트. 요 땅을 태양으로 아무리 비춰봐야 요 속에, 땅 속에 있는 씨앗들이 이걸 뚫고 올라오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해서 인월이든 묘월이든 동일하게 무토가 병화를 보더라도 이 목을 제대로 성장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 굉장히 어려워요. 때문에 보기보다 이런 경우에는 이 목이 관성이죠, 관성. 여명 기준하에 남편복이라든지 남명 기준하에 여명이랑 동일하게 직업적인 부분이 헌전히 기본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 기본적이게. 하고 이 목은 땅속에서 태양빛을 어느 정도 온화함을 받기 때문에 성장을 하려고 그러죠. 근데 성장하려는데 이거 뚫고 올라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기본적인 이 무토와 목의 충돌이 기본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 여기 시멘트거든. 바로 여기 벽이 시멘트. 이 반대편에 온화한 빛이 있어도 이게 뜨끈뜨끈해. 나는 씨앗이야. 요걸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안 뚫린다고. 요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알겠죠? 그런 개념으로. 해서 사실 봄의 무토일간들한테는 좀 거시기한 소리지만, 봄의 무토가 좀 구조적으로 팔자가 좀 유리하기가 좀 많이 불리해요. 사실 많이 불리해. 근데 이제 물론 연월이 아름다워서 환경을 깎아먹고 환경이 좋은 경우는 있긴 하지만, 내가 잘나지기는 좀 다소 어렵다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해줄 거라. 해서 오늘은 이제 수업을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또 이제 보도록 하자고요. 다들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